그냥 잡혔죠. 유가무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흙이 잡혔네 하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자꾸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수가 있느냐? 여기를 먼저 둡니다. 그럼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서 두 점은 잡지만 뒤에 넉 점이 잡혀요. 촉촉수죠. 못 믿습니다. 빵따내한 모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입구자가 좋은 수순인데 이제 이걸 받으면 그때는 유가무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는 수가 좋은 수예요. 집어넣고 딱 치면은 잊지를 못합니다. 네, 단수죠. 그래서 여길 쳐야 되는데 때리면 패가 되죠. 그러니까 빵따내만 돌이 수가 많아 보여도 좋은 수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순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막았는데요.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먼저 둬서 그대로 잡으면 뒤에 넉점이 떨어져요. 이을 수가 없죠. 넉점이 잡혔습니다. 넉점이 잡히면은 백이 망했죠.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되는데 요 먹여치는 수로 유가무가라는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패는 흑한테는 상당히 즐거운 패가 되겠죠. 꽃놀이 패입니다. 이 바둑을 두신 분이 아까 330 했을 때 빈상각도 두고 좋은 수를 많이 잘 두시는 분인데 이 수 이후에 여기를 두지를 않아요. 저는 이런 경우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훈수할 수도 없고요. 수가 있는데 수가 없다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해 놓고 이제 이쪽을 뭐 자꾸 뒀는데 이 바닥에서 중요한 건 저쪽 수상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둬서 유가무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고수까지만 아셔도 상당히 이제 고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 유창혁 사범하고 서봉수 사범 및 대주배 이제 시니어 기전이죠. 근데 여류기사도 참가를 해요. 여류기사도 30세 이상이 참가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류기사들이 얼마나 셉니까? 오늘 이영석 사장이 안 나오셨는데 이분이 잠실에 이 도장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바둑 있어요. 네? 우리 권여사분들이 계시는데 무서워합니다. 아마조네스라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여류기사들이 실력 대단히 세집니다. 그 최정사범은 물론 뭐 아시겠고요. 그런데 두 기사가 이제 내일 모레요. 수요일 날 결승을 둬요.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냐면 이런 장면에서 이제 저희 세대는 조서한테 당한 세대라. 조서 시대가 15년인데 15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불개르기일까 개가르기일까 뭐 말만 안 하죠.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당하느냐. 이렇게 둬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도 이런 정도는 이제 아는 겁니다. 입구자에서 패가 난다고 했죠. 이 정도는 아는데 어떻게 두느냐. 여기를 매겨쳐요. 그리고 이렇게 둬요. 이쪽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패죠. 때리면 이을 수가 없어요. 던수당해서요. 이거 아주 큰 패가 되고요. 이제 후퇴도 자꾸 때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먹여치고 이렇게 때리면 이쪽 어디를 메우면 패니까 이어야 되죠. 이으면 이제 이렇게 둡니다.
실전처럼 여기를 두면 수가 안 돼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줄여서요. 여기를 둬도 공배 차이가 있어서요. 열심히 이렇게 단수를 쳐도 이렇게 때리면 여기 잡을 도리가 없네요. 이건 이제 힘만 들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한테 좋은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었는데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두고 이었는데 이 수는 수가 안 됩니다. 그냥 내워서요. 네. 그런데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여기요. 네. 아, 이거 당하기 전에 모르지만 당하면 아주 짜릿한. 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뭐 젖히질 못하죠. 촉촉수입니다. 여기도 안 되고 안 되죠? 이렇게 둬야 되죠. 그러면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수를 줄여요. 같이 줄여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치면은 석점은 잡았는데 이 5점이 잡혀버리네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이렇게 넣어서 실전처럼 막으면 입구자에서 있고요. 집어넣어서 이제 패가 됩니다. 보통 이제 쓰는 수법인데 여기서 이렇게 안 두고요. 먼저 매겨치고 이렇게 두면 이어야 되는데요. 치중을 딱 한다.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줄이면 있는 순간에 여기를 가입을 못하니까 5점이 잡히게 되죠. 굉장히 망한 겁니다. 요 치중수가 좋은 묘수가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면요. 여기를 두면 줄여서 5점을 먹는데요. 5점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막아주질 않고 이렇게 늘어요. 늘어도 여기 둘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5점이 죽었는데 이제는 6점이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단수를 쳐서 아까는 5점 죽었는데 느니까 6점이 죽어버려요. 자, 이거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 유창혁 사범이 인품이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 인품이 훌륭한 유창혁 사범이 동안에다 좋죠 하죠. 그런데 바둑둘 땐 이렇게 둬요. 제가 이르는 겁니다. 엄청 저희들이 당해왔죠. 비독을 해서 제가 한번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실력이 그때보다 늘어서 이런 수를 보죠. 네, 회원분들 바둑 두실 때는 야, 이렇게 두셨는데 저희 회원분이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수를 보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은 뭐 이 수 정도까지만 아셔도 네,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 세계는 냉정해서요. 최대한 상대편을 괴롭히는 수를 찾아내서 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유창혁 사범 서봉수구단 그 결승극을 보시면 좋겠는데
보시면서도 이런 수법이 그 바둑 두는 중간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바둑 내용이 훨씬 치열한 겁니다. 이창호 사범이 고수라는 것은 수가 있어도 수를 금방 안 내요. 천천히 수를 냅니다. 천천히. 그래서 오늘 바둑에서는 중국식 포석에 대한 요 알파고 수법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변의 이 수상전 모양. 그러니까 먹여쳐서 둔 수는 이제 너무 이제 수준이 높고요. 실전에 빈삼각 둬서 패가 난다는 정도만 아셔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중반전태 맥을 여기 두 번째 페이지요. 여기 비슷한 유형을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네 군데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그 수상전입니다. 좌기는 사활이고요.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 수상전인데요. 흙이 갇혀서 세 수밖에 없죠. 세 수입니다. 요 백하고 싸워야 돼요. 요 백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데 이제 수상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선수를 하죠. 그러면 있게 됩니다. 이어놓고 나서 보니까 백이 수가 한 수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수 아닙니까? 여기 세 수고요. 갇혀 있어서 탈출도 안 되고요. 그냥 잡힌 겁니다. 이건 안 메워봐도 다 아시죠? 좋은 맥점이 있어요. 수상전에 이기는. 여길 끊는 겁니다. 이 끊는 수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먼저 보태주는 수 같거든요. 끊어서 괜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끊는 수가 수상전에 이기는 유일한 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수가 중요한데요. 끊은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겁니다. 좀 때리죠? 그럼 쪽 빠지면 아까는 수가 많았는데 줄이면 한 수 부족이 됩니다. 이렇게 치면요. 이어도 단수죠. 한 수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이면 요 자리를 이어서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네 수, 세 수. 그러니까 중국 되시는 분은 이 도장에 나오셔서 이제 이런 맥점만 잘 기억해 두셔도 실전에서 바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먼저 손해 갔지만 결국은 수상전에 이기게 되는 좋은 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수는 이 끊는 수를 보고 중국 되시는 분은 이 수를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수는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수상전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이게 보이질 않는 녀석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발명을 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딱 보이죠. 예? 막 움직입니다. 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생물입니까? 아닙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골치 아픈 질문을 갑자기 제가 하는데요. 이 생명체, 생물의 특징은 첫 번째가 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균은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요 호흡기로 들어가서 요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얘네들이 번식하는 방법은 자기 유전자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코로나균이 많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큼 안다는 얘기인데 저희도 현미경 없으면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다행히 과학이 발전해서 현미경이 있으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골치 아프죠. 우리가 뭐 항체도 만들어서 백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또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있어요. 전자기파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몸에 좀 해롭다고 하는 거죠. 지나치면요. 태양에서 햇빛이 오는데요. 햇빛이 원래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농작물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햇빛에는 치명적인 이제 광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외선이에요. 그거 아실 겁니다. 말주노초 파남보. 이제 자외선 있고 적외선까지 있죠. 자외선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를 둘러싼 방사능대가 있어서요. 그 방사능대가 이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원래 태양에서 오는 양보다는 아주 극소량만 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극소량이 들어와도 여성분들은 여름에 햇볕 이렇게 닿으면은 김이 생긴다고 뭐 선크림도 바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지만 도움도 되고 해롭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바둑 강의하다 무슨 물리학 강의하냐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를 보려면은 이게 이제 이 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현명이로 보듯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봐서 아는 분은 그만큼 바둑을 잘 두실 수가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쪽 형태 보세요. 이쪽 형태도 여기 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이게 보통이죠. 넘겨주면 안 되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으면 이렇게 막는데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를 줄이면 요것도 쉬어보면 획은 하나, 둘, 셋, 넷이고 흑은 하나, 둘, 셋. 흑이 잡힌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되면은 대충은 내가 흑의 입장이면 잡혔구나 하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 전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도 젖히는 게 가장 상식적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끊는 겁니다.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는 그대로 잡혔는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고요. 똑같이 되죠? 똑같이 되는데 똑같이 수를 줄여도
여기서는 단수를 치면 이으면 한수 부족으로 잡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수를 줄여서 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으면은 이어서 한수 부족인데 먼저 끊고 치니까 패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형태 보실래요? 이쪽 형태 역시 비슷한 형태죠. 여기 갇혀 있고 여기 세수고. 그러니까 요 한 점 잡힐 게 무서워서 이렇게 두면 그냥 수 부족입니다. 잡혀버리죠.